야, 너희 아버지 별이라며? 근데 왜 이렇게 애가 빠졌어? 요새는 개나 소나 별 다나 보지? 강원도 최전방, 영하 20도의 칼바람보다 더 서슬. 퍼런 중대장의 목소리가 흙먼지 날리는 연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발 앞에는 갓 전입 온 신병 김이병이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벌벌 떨고 있었죠. 땀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중대장은 김이병의 낡은 군복깃을 거칠게 쥐어올리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야, 그 똥별 아버지한테 가서 일러봐. 니네 아들이 군기 교육대 가게 생겼다고. 어차피 예비역 아저씨 아냐? 아니면 뭐 보좌관 시켜서 나한테 전화라도 하라 그래. 하하. 중대장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부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병사들은 공포에 질린 채 고개를 숙였고 간부들은 애써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를 말릴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저 멀리 부대 위병소 너머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중대장은 몰랐습니다. 잠시 후 그 차창 너머로 번쩍일별 4개의 진짜 의미를. 그리고 오늘 아나무인 중대장의 군 생활은 물론 그의 인생 자체가 송두리째 뿌리 뽑힐 사건이 시작될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 무례하던 중대장이 포스타 성판을 보고 거품을 물며 쓰러지는 장면 상상만 해도 가슴이 뻥 뚫리지 않으십니까? 이런 통쾌한 정의 구현 실화가 더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부조리 없는 군 문화를 응원하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실신한 중대장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되었는지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병의 군 생활은 시작부터 꼬여 있었습니다. 명문대 수석 입학이라는 수재였던 그는 스스로 자원 입대하여 국가에 헌신하고자 하는 뜨거운 애국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장군 출신이라는 소문은 그에게 불운의 씨앗이 되고 말았죠. 훈련소 시절부터 시작된 소문. 동기들 사이에서 제 아버지가 별이래 하는 수군거림이 퍼져나가는 장면. 김이병은 그저 성실하게 훈련에 임할 뿐이었지만 어느새 금수저, 빽 있는 놈이라는 꼬리표가 붙어버렸습니다. 자대 배치 후 첫 주, 중대장실에서 김이병의 인사기록 카드를 넘기던 강태호 대위의 눈빛이 변하는 순간, 부친 군인의 편이라는 간단한 기록이었지만 그는 어디선가 들은 소문을 떠올렸습니다. 중대장 강태호 대위는 육군사관학교 출신 엘리트였지만 진급심사에서 번번이 고배를 마셨습니다. 동기들은 이미 소령 진급을 눈앞에 두고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대위 계급장을 달고 있었습니다. 특히 사단장에게 잘 보이기 위해 온갖 아부를 떨었으나 오히려 아첨꾼이라는 평가만 받았죠. 1년 전 진급 심사 발표 날, 동기들이 하나둘씩 소령 진급 소식에 환호하는 가운데 홀로 명단에서 자신의 이름을 찾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는 강 대위의 모습. 그날 밤 술에 취해 숙소에서 혼자 중얼거리는 강 대위. 다 빽이야. 다 줄이 있어서 그런 거야. 나는 빽이 없어서. 텅 빈 소주병이 책상 위에 나뒹굽니다. 사단장실 앞에서 비위를 맞추려 애쓰다가 강 대위, 자네는 실력으로 승부해야지. 왜 이렇게 줄 타려고만 하나? 라는 핀잔을 듣고 나오는 굴욕적인 장면. 그렇게 강 대위의 마음속에는 높은 사람 빽에 대한 깊은 열등감과 증오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김이병은 그 분노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강 대위는 김이병을 통해 자신이 받았던 모든 서름과 좌절을 풀어내려 했습니다. 아침 점호 시간. 다른 병사들은 약간의 복장 불량도 그냥 넘어가지만 김이병의 경우 단추 하나만 비뚤어져도야. 김이병, 네가 뭔데 그렇게 대충대충 서 있어? 네 아버지가 별이라고. 너도 특별 대우 받을 줄 알아? 하며 고함을 지르는 중대장. 체력 훈련 중 다른 병사들은 팔굽혀펴기 30개로 끝나지만 김이병에게만 100개, 아니 200개 해? 별 자식이 이 정도도 못하면 말이 되냐? 하며 가혹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생활관 검사 시간. 중대장이 김이병의 관물대만 유독 꼼꼼히 뒤지며 이게 뭐야? 양말이 한 켤레씩 색깔이 다르잖아. 군기가 빠졌어. 오늘 너 얼차려다.
하며 트집을 잡습니다. 실제로는 모두가 그렇게 관리하는 사소한 부분이었지만 말이죠. 김이병은 억울했지만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언제나 말했습니다. 군인은 상관에게 복종해야 한다. 그것이 기본이다. 부당함이 있어도 정당한 절차를 밟아 해결해야지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김이병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며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모든 부당함을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밤 늦은 시간 불침번을 서는 김이병. 차가운 복도 창문 너머로 보이는 별이 총총한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애써 눈물을 삼키는 그의 모습. 손으로 눈가를 훔치며 아버지,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정말 이렇게 참기만 하는 게 맞는 걸까요? 하고 속으로 되뇌입니다. 생활관에서 동기들이 야, 김이병, 너 아버지가 정말 장군이야? 그럼 중대장한테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고 물어보지만 김이병은 고개를 저으며 아니야. 그냥 군 생활은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거야. 라고 대답합니다. 일과 후 혼자 남아 추가로 체력 단련을 하는 김이병. 땀을 뻘뻘 흘리며 턱걸이를 하다가 그만 손을 놓쳐 바닥에 떨어집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일어나 철봉을 잡습니다. 더 강해져야 해. 아버지에게 부끄럽지 않은 군인이 되어야 해. 내레이션하지만 강 대위의 가혹함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그는 김이병뿐만 아니라 다른 간부들 앞에서도 노골적으로 그를 조롱했습니다. 간부 회의 시간, 강 대위가 소대장들과 행정보급관 앞에서 우리 중대에 특별한 병사가 하나 있어요. 아버지가 별이라는데 글쎄 애가 왜 이렇게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요새는 별도 아무나 다나 봅니다. 하하 하며 비웃습니다. 소대장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눈치를 보지만 아무도 반박하지 못합니다. PX 이용 시간, 다른 병사들은 자유롭게 과자나 음료를 사지만 김이병이 PX에 들어서려 하자 야, 김이병, 너는 PX 이용 금지야. 내 아버지한테 부탁해서 택배로 받아먹든가. 하며 막아서는 중대장. TV 시청 시간, 주말 저녁 병사들이 모여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 김이병이 뒤쪽에 조용히 앉아있자. 김이병, 너는 TV 볼 시간에 군사교범이나 읽어. 별자식이 왜 이렇게 나태해? 하며 쫓아내는 중대장. 김이병의 동기들조차 그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래도 넌 빽이 있잖아. 나중에 다 괜찮아질 거야. 라며 가볍게 넘겼고 어떤 이들은 은근히 질투하며 거리를 두었습니다. 김이병은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는 김이병. 동기들은 다른 테이블에서 웃고 떠들지만 그는 혼자 조용히 식사를 마칩니다. 어느 날 밤 생활관 화장실에서 혼자 세면대에 기대어 서서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는 김이병. 그의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고 얼굴은 초췌해져 있습니다. 그는 물로 얼굴을 씻으며 조금만 더 참자 라고 되뇌입니다. 그렇게 3개월이 흘렀습니다. 김이병은 버텼지만 그의 마음속 상처는 깊어만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천면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오랜만에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김이병은 간신히 희망의 끈을 붙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천면의 날, 김이병의 아버지는 오랜만에 아들을 만난다는 설렘에 가득 차 새벽부터 일어나 직접 준비한 음식들을 정성껏 챙겼습니다.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김치찌개, 손수 만든 잡채, 직접 구운 닭갈비, 그리고 보양식으로 끓인 삼계탕까지. 그는 아들이 고생하고 있을 모습을 떠올리며 하나하나 정성을 쏟아부었습니다. 이른 아침 주방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하는 김이병 아버지의 모습. 중년의 단정한 남성으로 안경을 쓰고 집중해서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능숙하고 표정은 따뜻합니다. 음식을 하나씩 용기에 담으며 이 녀석 이거 좋아했는데 많이 먹고 힘내야 할 텐데 라고 혼잣말하는 아버지. 탁자 위에는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이 놓여 있고 그는 가끔 사진을 보며 미소 짓습니다. 부대로 향하는 차 안. 조수석에는 정성껏 포장된 음식 보따리가 놓여 있고 아버지는 운전하며 오늘은 아들 얼굴 좀 제대로 봐야지
많이 힘들었을 텐데 라고 중얼거립니다. 내레이션 부대에 도착한 아버지는 위병소에서 면회 신청을 마치고 면회소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김이병이 면회소로 들어섰습니다. 아버지를 본 순간 그간 참았던 감정이 북받쳐 올랐지만 그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아버지 오셨어요? 라고 인사했습니다. 면회소 문이 열리고 김이병이 들어서는 장면. 그의 얼굴은 눈에 띄게 야위었고 눈가에는 피로가 가득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보자 억지로라도 환하게 웃으려 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끌어안으며 많이 힘들었지? 아빠가 준비한 거 많이 먹어. 라고 말합니다. 김이병은 아버지 품에서 간신히 눈물을 참으며 괜찮아요, 아버지. 저 잘 지내고 있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이거 네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이건 삼계탕. 많이 먹어. 몸 보신해야지. 라며 아들 앞에 음식을 차려놓습니다. 김이병은 아버지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고개를 숙이고 잘 먹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조용히 하지만 따뜻하게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김이병이 아버지가 만든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든 뒤 눈을 감고 천천히 음미하는 장면. 그의 눈가에 살짝 눈물이 맺힙니다. 역시 아버지 음식이 최고예요. 아버지가 아들의 야윈 얼굴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짓습니다. 많이 먹어. 너무 말랐다. 훈련 많이 힘들지? 김이병은 고개를 젓으며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 정도는 견딜만해요. 라고 대답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립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면회가 시작된 지 10분도 채 되지 않아 면회소 문이 거칠게 열리며 강태호 중대장이 불쑥 들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비웃음과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면회소 문이 쾅 하고 열리며 강대위가 들어서는 장면. 그는 팔짱을 끼고 삐딱하게 서서 김이병과 그의 아버지를 내려다봅니다. 김이병이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 중대장님 하고 경례를 올립니다. 아버지도 자리에서 일어나지만 침착한 표정으로 중대장을 바라봅니다. 강대위가 김이병 아버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어이, 김이병 아버지 되시죠? 라고 묻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존중이 전혀 없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그 별이신가요? 하긴 예비역 별은 많죠. 요새는 똥별도 많고. 하하. 김이병의 아버지는 잠자코 웃으며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김이병 아버지 예. 그렇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흔들림 없는 여유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대위는 그것을 무시로 받아들였습니다. 강대위가 탁자 위의 음식들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근데 면회 음식 규정은 아시나요? 외부 음식 반입 금지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김이병이 당황하며 중대장님 저 규정을 몰라서 라고 변명하려 하지만 강대위가 손을 들어 막습니다. 강대위가 비아냥거리며 물론 특별한 분들은 예외일 수도 있겠지만요. 별 아저씨니까 특혜 좀 받으실 수도 있겠네요. 하하. 김이병의 아버지는 아들의 고된 군 생활을 익히 알고 있었기에 중대장의 무례함에도 불구하고 꾹 참았습니다. 그는 아들이 더 이상 피해를 받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미처 규정을 확인하지 못했군요. 죄송합니다. 김이병은 아버지가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며 주먹을 불끈 쥡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눈빛은 분노와 슬픔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강대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발 더 나아가 김이병 아버지를 철저히 짓밟으려 했습니다. 이거 다 치우세요. 지금 당장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규정 위반입니다. 뭐 별백으로 봐달라고 하실 건가요? 그래도 똥별이니까 소용없겠네요. 하하. 순간 면회소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김이병의 아버지는 탁자 위의 음식들을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음식 하나하나에는 아들을 향한 그의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이병 아버지의 클로즈업.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리지만 곧 다시 차분해집니다.
그는 음식 용기를 천천히 만지며 그렇습니까? 규정이라면 어쩔 수 없겠군요. 라고 낮게 중얼거립니다. 김이병이 눈물을 글썽이며 중대장님 제발. 이건 이라며 애원하지만 강대위는 김이병의 팔을 거칠게 뿌리치며 닥쳐. 네가 입을 놀릴 때야. 라고 고함을 지릅니다. 김이병과 그의 아버지는 말없이 그 광경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강대위는 정말로 김이병 아버지가 정성껏 만든 음식들을 하나하나 쓰레기통에 엎어버렸습니다. 김치찌개, 잡채, 닭갈비, 삼계탕 모든 것이 쓰레기통 속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국물이 튀고 고기와 채소들이 뒤섞여 쓰레기 속으로 떨어집니다. 김이병이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김이병 아버지는 아들의 어깨를 다정하게 감싸며 괜찮다. 내 잘못이 아니야. 라고 낮게 속삭입니다. 김이병, 너 오늘 군기 교육대 갈 준비나 해라. 이 아버지를 보니 네가 왜 그렇게 빠졌는지 알겠구만. 역시 똥별 아들은 똥병사야. 하하. 강대위는 마지막 모욕까지 퍼부은 뒤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면회소를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김이병의 아버지가 조용히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김이병 아버지가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켜는 클로저. 그의 손은 전혀 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눈빛에는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가 전화번호를 누르고 통화 버튼을 누르는 장면. 신호음이 울리고 곧 상대방이 받습니다. 강대위는 문 앞에서 뒤를 돌아보며 뭐 하는 거요? 전화라도 걸어서 나한테 항의할 건가요? 좋아요. 해보시죠. 라며 비웃습니다. 나야? 지금 XX 부대 위병소 앞인데 여기 중대장이 아주 유능하구먼. 규정대로 아주 잘 지키고 있어. 면회 음식 반입 금지 규정 말이야. 그리고 똥별이라는 표현도 참 창의적이더군. 오늘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강대위는 그제야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김이병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분노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냉철한 차분함만이 있었습니다. 강대위가 어색하게 웃으며 뭐야? 누구한테 전화한 거요? 라고 묻지만 김이병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자리에 앉아 아들의 손을 잡습니다. 김이병 아버지가 아들에게 조금만 기다려라. 곧 끝날 거다. 라고 말합니다. 강대위는 찜찜한 표정으로 면회소를 나가지만 뒤돌아서며 별거 아니겠지. 설마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중얼거립니다. 김이병의 아버지가 전화를 끊고 난 뒤 부대의 공기는 기묘할 정도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중대장 강태호 대위는 여전히 쓰레기통 옆에서 씩씩거리며 김이병을 노려보고 있었죠. 그는 자신이 방금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그 전화 한 통이 어떤 폭풍을 몰고 올지 꿈에도 모른 채 승리감에 취해 있었습니다. 야, 김이병. 네 아버지는 전화 한 통으로 상황이 바뀔 줄 아시나 본데 여기는 군대야. 사회가 아니라고. 중대장의 비아냥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부대 전체에 날카로운 비상 사이렌이 울려 퍼졌습니다. 연습된 훈련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위병소 접수실의 전화기는 불이 나기 시작했고 지휘통제실의 모니터에는 국방부와 육군본부의 긴급 호출이 떴습니다. 연대장실의 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연대장이 사색이 된 얼굴로 튀어나왔습니다. 뭐해? 지금 당장 전 장병 연병장으로 집합시켜. 지금 군단장님도 아니고 그분이 오신단 말이야. 연대장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대장들은 단추도 제대로 채우지 못한 채 연병장으로 뛰어나왔고 부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늘에서는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평소에는 구경도 하기 힘든 블랙호크 헬기 2대가 부대 상공을 선회하더니 엄청난 하강 기류를 일으키며 착륙장에 내려앉았습니다. 헬기에서 내린 이들은 검은 선글라스를 낀 무장 요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순식간에 부대 주요 요충지를 점령하며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했습니다. 중대장은 이 말도 안 되는 광경을 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오늘 훈련 스케줄 없었잖아.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부대 정문 위병소 너머로 먼지를 일으키며 질주하는 세 대의 검은색 세단이 보였습니다. 선두 차량의 라디에이터 그릴 위 햇빛을 받아 눈이 시리도록 번쩍이는 그것. 붉은색 바탕에 하얀 별 4개가 선명하게 박힌 성판이었습니다. 검은 세단은 연병장 한복판, 중대장과 김이병이 서 있는 바로 앞에 멈춰 섰습니다. 타이어가 지면을 긁는 소리조차 위협적으로 들렸습니다. 부대에 상주하던 사단장과 군단장까지 어느새 달려와 차문 앞에서 부동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뒷좌석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아까 면회소에서 먼지 묻은 점퍼를 입고 중대장에게 모욕을 당하던 그 평범한 아저씨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각이 칼같이 잡힌 육군 정복을 입고 있었고 그의 어깨 위에는 대한민국 군인 중 단 몇 명만이 허락받은 4개의 별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의 정점, 육군참모총장 김진태 대장이었습니다. 중대장 강태호 대위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은 통증을 느꼈습니다. 각하, 충성. 사단장과 군단장의 비명에 가까운 경례 소리가 연병장을 울렸습니다. 중대장의 머릿속에는 방금 전 자신이 했던 말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개나 소나다는 똥별, 예비역 아저씨, 음식을 쓰레기통에 처박던 자신의 손. 김 대장은 아무 말 없이 주저앉아 있는 중대장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묵직한 군화 소리가 중대장의 고막을 때렸습니다. 대장은 중대장의 앞에 멈춰서서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중대장, 자네가 말한 그 똥별이 여기 왔네. 내 아들이 군기 교육대에 갈 만큼 빠졌다고 했던가? 중대장은 대답은커녕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핏기가 완전히 가셔 잿빛이 되었고 온몸은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극도의 공포와 충격에 그의 눈동자가 뒤집히더니 입가에는 하얀 거품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헉, 헉. 소리를 내던 중대장은 결국 그 자리에서 뒤로 꼴딱 넘어가 실신해버렸습니다. 대장은 쓰러진 그를 더 이상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서 있는 아들 김이병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아비가 너무 늦었구나. 네가 이 좁은 곳에서 이런 대접을 받으며 견디고 있는 줄도 모르고. 평소 강철 같던 장군의 목소리가 아들 앞에서는 한없이 젖어들었습니다. 김이병은 아버지의 품에 얼굴을 묻고 참았던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그 눈물은 억울함의 눈물이자 정의가 승리했다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